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 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의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눠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 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는 확진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 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 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 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 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 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 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 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 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 방역을 일성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시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 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 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 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 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 백신을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 출하 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의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 출하 승인을 허가 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 출하 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 현장과 유통 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의 동향과 국내외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상 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 조사와 수거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 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 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님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 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 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의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 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보건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위계수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 분야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 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 건강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충격은 서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 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 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 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 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령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종인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3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 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 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재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 인력과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 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 화재 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을 5,000여 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 지방의료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 병원으로 혁신,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 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 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 없는 포용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 안전망을 확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